네, 반갑습니다. 오늘 태세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간단한 문제, 개념 문제 한 서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환율을 우선 설명드리려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환율은 1달러에 1,000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1달러에 1,000원, 이게 기준이라고 하죠. 1달러에 1,000원이 기준인데, 자, 볼까요? 자, 1달러에 1,000원이 기준인데 이게 만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바뀌죠. 변동환율제니까. 1,000원에서 1,100원이 됐을 때 표현을 크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1,000원이 1,100원이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환율이 상승했다. 원화 가치,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 그리고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환율 상승이란 부분은 이해가 돼요. 환율이 상승했지. 그런데 왜 달러 가치가 상승했냐면 미국 마이클이 지난번에 한국에 왔을 때는 1달러를 은행에서 주면 1달러 주면 1,000원을 받았어요. 한국의 관광원 마이클이. 그런데 지금 왔더니 1,100원을 준다. 그러면 마이클 입장에서는 자신의 국가의 통화인 달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갔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달러 가치의 상승은 곧 우리나라 통화 원화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환율이 1,000원에서 900원이 되게 되면 자, 반대로 환율은 하락했다. 달러 가치도 하락했다. 대신 원화 가치는 상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 요 세 가지, 그렇죠? 요 세 가지가 다 같은 표현인 거야. 환율 상승, 달러 가치 상승, 원화 가치 하락. 그렇죠? 환율 하락, 달러 가치 하락, 원화 가치 상승이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의미가. 자, 그러면 환율 변화에 대해서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빠요. 그럼 첫 번째 가장 대표적으로 환율이 올라갔어요. 상승했어. 즉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이 되게 되면 수출상은 좋아요. 그러니까 수출 잘 되고요. 왜 또 더 좋은 건 뭔데요? 만일 예를 들어서 1억 얘가 이 수출상이 100만 달러를 받을 게 있어 100만 달러를 그렇죠? 받을 게 있었는데 나중에 받았더니 1,000원에서 1,100원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받았으면 10억이었는데 1,100원이 되게 되면 11억이 돼요. 그러니까 수출상은 환율 상승되면 좋구나. 그렇죠? 그럼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수입상이 좋구나. 수입상은 왜 좋은데요? 원래 이 수입상은 달러를 사서 줘야 되잖아. 달러를 사서 미국의 바이어한테 주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100만 달러 줘야 되는데 지금은 10억 원에 100만 달러를 샀어요. 1달러에 1,000원일 때. 그런데 900원이 됐어. 그럼 얼마가 된다? 9억 원만 주면 되잖아. 그러면 100만 달러 줄 거니까. 그래서 수입상은 환율이 하락하는 게 좋구나.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한국의 여행은 미국 사람이 좋은 거고. 그렇죠?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미국에 놀러 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요즘 얘기 많이 하잖아. 환율 떨어질 때 가자, 미국으로. 이유가 뭐야, 여러분들? 원래 미국 가서 달러를 써야 되는데 1,000원일 때는 내가 1,000원을 주고 1달러를 샀어요. 그런데 은행에 갔더니 환율이 하락했어요. 800원이에요. 그러면 800원 주고 1달러를 살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놀러 가는 사람은 뭐가 좋고 환율 하락하는 게 좋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놀러 온 마이클은 환율이 상승하는 게 좋고 수출상 환율이 상승하는 게 좋고 수입상 환율이 하락하는 게 좋고 그럼 자 여기서 문제. 자, 기러기 아빠라고 하죠. 기러기 아빠들은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달러를 사서 보내야 되잖아. 그러면 환율이 하락하는 걸 좋아하겠죠. 자, 문제 볼까요? 원달러 환율이 1달러 1,000원에서 2,000원이 됐대. 이런 거 이제 빨리빨리 느낌이 오죠. 이때 좋아지는 사람, 불리해지는 사람. 그죠? 불리해지는 사람. 자, 환율 올라갔어. 그럼 누가 좋아진다고? 수출상 좋아지고 수입상 안 좋아지는 거지. 수입상. 달러를 사서 줘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사람, 미국의 유학생 자녀를 둔 국내 부모, 기러기죠? 답은 니은 디귿, 띵동 이렇게 이제 푸는 거지. 그럼 만약 여기에서 그렇죠? 이게 분리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이익이 나는 사람 또는 2,000원에서 1,000원 됐을 때, 그러니까 이거 빨리빨리 바꿔야죠. 2,000원에서 1,000원이 됐다는 얘기는 환율이 하락한 거고, 불리해진 사람은 기억하고 리얼이 되겠지. 그때는 반대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갖고 나오는 문제인데 빅맥 지수라는 게 있어요. 빅맥 지수라는 게 있는데 빅맥 지수에 나오는 얘기 중에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들. 왜 빅맥이냐면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유일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거의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판매되는 그 빅맥, 그 가격을 가지고 환율을 한번 예측해 볼 건데 여기에서는 일물일가가 기본이에요. 일물일가가 바로 뭔데요? 하나의 상품에는 하나의 가격이 있다. 그러니까 기준은 환율이 아니라 상품 가격이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상품 가격은 기준이야. 그러면 지금 뉴욕에서는 2달러에 빅맥이 팔리고 있고 한국에서는 2,000원에 팔리고 있다면 상품 가격 기준이라 했으니까 환율은 얼마이어야 하는가? 당위적으로 환율은 1달러에 1,000원이어야 하는데 만일 환율이 1,100원이라면 햄버거 값이 변해야겠어요? 환율이 변해야겠어요? 그렇죠. 환율이 변해야 된다고. 원래는 1,100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1,000원이어야 되는데 1,100원이 되어 있으니까 향후 환율이 어떻게 돼야 된다? 하락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고 만일 환율이 지금 그렇죠? 1달러에 900원이라면 향후 이후에 환율이 어떻게 돼야 된다? 환율이 올라가야 된다. 이거를 예시를 하는 거예요. 이 빅맥 지수가 가장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렇죠? 일물일가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 이자율이 0%래요. 미국 이자율이 0%고 우리나라 이자율이 10%래. 한마디로 미국은 지금 이자가 없고 한국 이자가 10%야. 그 얘기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그만큼 안 좋은 거지.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야. 돈이 지금 이자를 줘야 우리나라 돈을 사람들 쓸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반영을 한다는 얘기지. 미국은 이자율이 제로고 한국은 10%다. 그럼 한국의 돈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한 거잖아. 이자율이 싸야 돈 가치가 높은 거고 이자율이 10%면 미국은 0이고 한국은 10이라면 환율은 똑같이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하락해야겠죠. 우리나라 통화 가치 하락은 환율의 상승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게 뭐 정확하게 얼마다가 아니라 환율이 1,000원에서 그러면 10%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야 되고 달러 가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해야 되는데 10% 똑같이 해야겠지. 그러면 띵 이렇게 푸는 거죠. 10%.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으로 쓰는 거예요. 감으로. 그렇죠? 감으로. 자, 다음 중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원화 가치의 하락하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원화 가치의 하락은 환율에 뭘 의미하는 거야? 환율의 상승.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가야 된다. 이거 지금 이런 거 풀 때는 딱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자, 했어요. 그럼 환율의 상승은 수출상 좋다 그랬어. 수입상 안 좋다 그랬어. 수입상. 자, 그러면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원화 가치 하락, 즉 환율이 상승하면 이익이 늘어날 회사, 해외에서 판매 경쟁 중인 전자회사, 무슨 회사 이런 회사라고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 수출하는 회사, 수출. 그렇죠? 그러면 수출이 뭐 한다? 혹시 수출이 좋다며. 오케이. 원래 문제 풀 때는 여기까지 해야 돼. 근데 이제 뭐 하나씩 봅시다. 원유를 수입해서 정유회사 뭐 줘야 돼? 달러 줘야 되잖아요. 달러. 그렇죠? 얘 수입상이잖아. 달러 줘야 되잖아. 달러. 이게 뭐야? 지금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됐는데? 달러 가치가 올라갔는데. 그렇죠? 자, 외화 차입. 외국 돈을 빌렸어. 외국 돈을 빌렸는데 갚을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 사서 줘야지.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요. 달러. 자, 수입 상품을 국내에서 수입 상품 사갖고 왔어. 그런데 여러분들 환율이 올라갔어. 그러면 달러 사서 줘야 되는데 어우씨 안 좋은 거네. 그렇죠? 자, 외국 부품을 사갖고 왔어요 지금. 외국에서 그렇죠? 외국에서 물건을 사갖고 왔어. 한마디로 뭘 줘야 돼? 달러 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2번, 3번, 4번, 5번은 다보다 달러를 사서 줘야 되는 쪽 사람,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니까 달러 가치의 상승, 원화 가치 하락은 안 좋은 거고 해외 시장에서 판매 경쟁 중인 전자회사, 한마디로 수출하는 회사니까 이 회사들은 달러 가치의 상승, 원화 가치의 하락, 환율 상승은 이득을 볼 수가 있죠. 이익을.
자, 그럼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선물 옵션은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풀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원화 환율 변동이 초래하는 경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원화 가치의 상승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원화 가치의 상승은 한마디로 뭐야? 원화 가치의 상승은 환율 하락을 의미하잖아. 환율 하락. 그러니까 수출보다는 수입이 좋겠지. 그렇죠? 자, 대미 달러 환율의 상승. 환율의 상승은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렇죠? 올바른 거. 여기까지 풀어야죠. 환율 변동은 상품 수지 아니죠. 즉각적으로 개입, 이런 건 외워두셔야 돼. 즉각적으로 개선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왜 그런지는 좀 이론적으로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자,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즉, 환율이 올라간 거지. 그럼 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물가가 올라가야죠. 소비자 물가가 아니지. 그렇죠?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답은 대미 달러 환율의 상승. 환율의 상승은 수입품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들.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1,300원이 됐다. 그럼 1,300원 주고 사갖고 와야 되잖아. 1,000원에서. 그러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환율 문제는 우선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될 게 환율 상승, 달러 가치 상승, 원화 가치 하락, 한 묶음. 환율 하락, 달러 가치 하락, 원화 가치 상승, 한 묶음. 그리고 환율이 상승했을 때 누가 이득 보는지, 그리고 환율이 하락했을 때 누가 이득 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그렇죠? 공부를 하셔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빅맥 지수 간단하게 그 정도 문제 나오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환율 시간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좀 난해한 문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환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서는 아마 선물 거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거 끝나면 옵션 거래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그러니까 문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어른들 뭐 전문적으로 뭐 파생금융 상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제 테스트에서 나오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환율 2 선물 옵션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환율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